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 우리 아이는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저 친구는 예전부터 저런 면이 있었어.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 나를 화나게 한 사람,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기쁨도 얻지만 상처도 받고 실망도 하게 되죠. 특히 60대, 70대가 되고 나면 이 감정들이 더 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관계들 속에서 생긴 감정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70대 초반의 김순자 할머니는 요즘 딸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딸이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다고,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만 댄다고 매일 속으로 서운함을 키워왔습니다. 내가 저 애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나? 아들 둘을 둔 68세 박정수 어르신은 친구가 한 말이 아직도 머릿속에 맴돕니다. 지난 모임에서 친구가 별 생각 없이 한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서 며칠째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나를 무시한 거야, 뭐야? 이런 마음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는 살면서 어느 순간부터 타인의 잘못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족의 허물, 친구의 실수, 이웃의 부족함. 그것들이 마치 돋보기로 들여다보듯 크고 뚜렷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오래된 지혜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2500년 전 동양 최고의 스승이 남긴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두드립니다. 공자 명언 하나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남의 허물을 말하기 전에 자신의 허물을 먼저 돌아보라. 공자, 기원전 551년 479년. 이 말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맞는 말이지. 근데 실천하기가 어렵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공자는 이 말을 단순한 도덕 이야기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과 인간관계의 핵심을 꿰뚫는 인생 명언이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대부분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때로는 혼자 마음속으로 되새기기도 하죠. 그런데 공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잠깐, 그 사람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나 자신은 어떤가? 내가 먼저 나를 살펴봤는가? 이것이 바로 자기 반성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남의 허물을 크게 보는 순간 우리 안에는 이미 어떤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운함, 억울함, 분노, 실망. 그 감정들은 전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공자는 묻습니다. 그 감정의 씨앗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나는 그 관계에서 충분히 잘하고 있었는가? 나도 혹시 나 모르게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이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거나 억울함을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신을 먼저 살펴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노년의 지혜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남을 더 잘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는 것. 이 공자 명언은 인생 명언 중에서도 특히 우리 나이에 더 빛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이 말을 진심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삶 속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실제로 겪어보셨을 법한 상황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자식과의 관계.
경기도에 사시는 이 어르신은 올해 72살입니다. 세 자녀를 낳아 키웠고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모두 결혼하고 나서부터 마음 한켠에 서운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큰아이는 맨날 바쁘다고만 해. 명절에도 처가에 먼저 가더니 작은애는 전화도 뜸하고 내가 무슨 짐이라도 되는 것 같아.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실망도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번만 멈춰보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자식들이 어릴 때 어떤 부모였을까요? 혹시 너무 바쁘게 사느라 아이들과 충분히 함께하지 못한 시간은 없었을까요? 혹시 자식의 말보다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던 적은 없었을까요? 혹시 며느리나 사위에게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공자 명언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 자녀와의 관계를 돌아볼 때 나 역시도 어떤 부분에서는 부족했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지혜이고 자기 반성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랜 친구와의 갈등. 30년 이상 친구로 지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한 친구가 무심코 한 말이 다른 친구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자네는 항상 그렇더라니까. 생각이 좀 짧아. 모임이 끝나고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30년 친구가 나를 저렇게 봤구나. 생각이 짧다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서운함은 점점 커져 분노가 되었고 결국 두 사람 사이엔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친구가 그 말을 했던 맥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날 그 친구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혹시 그 친구도 그날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혹시 나도 모르게 먼저 그 친구의 기분을 건드린 말은 없었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그 친구에게 30년 동안 항상 좋은 말만 했을까요? 나도 언젠가 상대에게 상처가 될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잊고 지금 내가 받은 상처만 기억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하는 인간관계의 진실입니다. 인간관계는 항상 양방향입니다. 상대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내 쪽에서 먼저 무언가를 돌아볼 때 비로소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세 번째 이야기, 사회생활과 이웃관계. 요즘 경로당이나 마을 모임에 나가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저 집 사람은 인사도 제대로 안 해. 예의가 없어. 반장이 편파적이야. 항상 자기 친한 사람만 챙기더라고. 누구는 말이 많아서 문제고 누구는 너무 나서서 문제야. 이런 이야기들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거나 들어보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누군가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또 누군가가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분은 매사에 불평이 많아. 저분은 고집이 세서 대화가 안 돼.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눈에는 허물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노년의 지혜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보듯 남도 나를 보고 있다는 것. 그래서 먼저 자신을 살피는 것이 결국 나를 지키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우리는 남의 허물을 먼저 보게 될까요? 이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인간의 심리입니다. 첫째,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방어기제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잘못보다 상대의 잘못을 먼저 찾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 내 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너무 아프고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저 아이가 잘못이야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됩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진 인간적인 본성입니다. 다만 그 본성을 인식하고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바로 마음 공부이고 자기 성찰입니다. 둘째, 비교 심리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나는 이렇게 잘해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저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 비교 심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값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 명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비교는 항상 결핍을 낳습니다. 내가 해준 것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상대에 대한 실망은 커지고 나 자신도 점점 더 불행해집니다. 셋째, 감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이성보다 빠릅니다.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하면 우리의 뇌는 이미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한번 판단이 서면 이후의 모든 행동을 그 프레임으로 보게 됩니다. 상대가 좋은 행동을 해도 의심하고 사소한 말도 나쁘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 노년기에 이것이 더 중요한 이유. 60대, 70대에 접어들면 이 자기 성찰의 힘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시기는 관계의 깊이가 달라지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 반성의 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기는 삶을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뒤편에서 뒤를 돌아볼 때 남의 허물을 탓하며 지낸 시간보다 나 자신과 화해하고 주변과 화해한 시간이 훨씬 더 따뜻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세 번째로 몸과 마음의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오래 품고 있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반면에 자기 성찰과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하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공자 명언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빛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건강과 행복에 직결된 삶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성찰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 1. 하루 10분 조용히 앉아보기. 가장 먼저 하루에 딱 10분. 아침이든 저녁이든 조용히 혼자 앉아보는 시간을 만드시길 권합니다. 이 시간은 기도해도 좋고 눈을 감고 숨을 고르셔도 좋습니다. 단 하나, 이 시간만큼은 핸드폰도 내려놓고 TV도 끄고 오롯이 나 자신과만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했나? 오늘 나는 누구에게 어떤 감정을 느꼈나? 오늘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나? 이 세 가지 질문만으로도 자기 반성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마음 공부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 10분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방법 2. 말하기 전에 3번 숨쉬기. 우리가 남의 허물을 말하게 되는 순간은 대부분 감정이 끓어오를 때입니다. 화가 났을 때, 서운할 때, 억울할 때. 그 순간 말을 뱉기 전에 딱 3번만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첫 번째 숨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두 번째 숨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세 번째 숨 내가 먼저 잘못한 것은 없었나? 이 세 번의 숨이 수십 년의 인간관계를 지켜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참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줄었어요. 삶의 지혜는 거창한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작은 습관 속에 있습니다. 방법 3. 감정 노트 쓰기. 하루에 딱 서너 줄이면 충분합니다. 일기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감정 노트는 조금 다릅니다. 형식은 이렇습니다. 오늘 때문에 서운했다. 그 이유는 아마 내가 을 원했기 때문인 것 같다. 내가 먼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었다. 이렇게 쓰다 보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그 뿌리가 사실은 내 내면 어딘가에 있는 욕구나 상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던 일이 사실은 내가 먼저 뭔가를 기대했기 때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자기 반성이 시작됩니다. 이 노트는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기록입니다. 나 자신과의 정직한 대화입니다. 방법 4.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 이것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만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의 자리에 잠깐 앉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락이 뜸한 자녀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아이는 요즘 얼마나 바쁠까? 아이도 나름대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항상 걱정만 전달하는 건 아니었을까? 아이가 전화하기 편한 분위기를 내가 만들어줬던가? 이렇게 상대방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볼 때 아주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속의 분노와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공자가 말한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오래 살아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아서 더 넓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방법 5. 칭찬과 감사를 먼저 말해보기. 자기 성찰의 마지막 단계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서운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허물을 이야기하는 대신 고마운 점이나 좋은 점을 하나만 말해보세요. 오늘 내 생각이 났어. 지난번에 그거 고마웠다. 잘 지내지? 이 짧은 한마디가 수십 년 굳어버린 관계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색한 것은 오랫동안 안 해봐서 그런 겁니다. 한번 하고 나면 두 번째는 훨씬 쉬워집니다. 이것이 마음 공부의 결실입니다. 안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밖으로는 따뜻함을 내보내는 것. 방법 6.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남을 바꿀 수 없습니다. 자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없고 친구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 말을, 내 태도를. 그리고 놀랍게도 내가 바뀌면 주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금 더 여유 있는 표정을 지으면 상대도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한 발 내디디면 상대도 조금씩 다가옵니다. 내가 덜 판단하면 상대도 덜 방어하게 됩니다. 공자 명언이 가르쳐주는 진정한 인간관계의 힘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변화. 그것이 삶의 지혜이고 노년의 지혜이며 인생 교훈의 핵심입니다. 강원도 어느 작은 마을에 사시는 윤 어르신은 올해 77이십니다. 젊어서는 사업을 하셨고
꽤 성공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고집도 세고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가족들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늘 내 뜻대로 살아라고 하셨고 아내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고 어느 날 윤 어르신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혼자 누워있던 어느 밤 어르신은 오래된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힘들다고 했던 날, 외면했습니다. 큰아들이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던 날, 무시했습니다. 딸이 남편에게 상처받았다고 울던 날, 참견 말라고 했습니다. 그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많구나. 그 전까지는 항상 가족들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먹여 살렸는데 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것은 자신도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퇴원 후 어르신은 아이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큰아들은 전화기 너머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은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어르신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더 자주 왔고 모임도 더 따뜻해졌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작에 나 자신을 돌아봤더라면 더 많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자기 반성은 과거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더 잘 살기 위한 용기입니다. 윤 어르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늦은 것처럼 보여도 한 걸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그 한 걸음이 바로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다. 이것이 공자가 2500년 전에 남긴 인생 교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공자 명언 하나를 함께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기 전에 자신의 허물을 먼저 돌아보라. 이 말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들을 잠깐 돌아볼게요. 우리는 왜 남의 허물을 먼저 보게 되는지,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간의 심리라는 것. 하지만 그 심리를 인식하고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바로 마음 공부이고 자기 성찰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 반성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딱 한 번만 지금 가장 서운한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의 허물 대신 나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세요. 나는 그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나는 나 자신에게 솔직한가? 이 질문 하나가 어쩌면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삶의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노년의 지혜도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나 자신과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 그것이 공자가 남긴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따뜻한 인생 교훈입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기 전에 자신의 허물을 먼저 돌아보라. 공자.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한 번만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걸음이 남은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